되셨습니까? 예, 한 달 만에 뵙는데 역시 연말이 가까우니까 젊은 여자분들은 다 없어졌네요. 여기 한 분 계시네. 굉장히 인상을 쓰시면서 째려보셨습니다. 아주 젊고 아리따운 분은 오셨는데 다른 젊은 분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이유를 보니까 11월이 되면서 이렇게 추워지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아무래도 좀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어떻게 잡았냐면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고전에서 현재의 경영의 시사점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전 경영으로 잡았고요. 변화 속에서 경영을 찾다. 고전과 경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고전에서 배우는 경영 인사이트라는 책이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고전 경영의 묘기는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고전 명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권경자 박사께서 쓴 책이고요. 이 책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최고의 책은 고전 경영.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 고전 경영의 주제에 맞게 책을 아예 고전 경영으로 적어주신 분이 정보철 원장님께서 지으신 고전 경영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간단하게 우리 강사분 소개드리고요. 오늘 하늘의 품어라에 대해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철 대표님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오셨는데요. 정말 이력이 독하십니다.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하셨고 파이낸셜 뉴스 기자를 하셨고요. 극단 다음시에 고문을 하셔서 담배가게 아가씨의 공동 제작을 하셨고 현재 이니아 대표신데 영화도 제작하셨고요. 시나리오도 쓰시고 정말 멋진 분입니다. 요즘 이야기할 수 있는 홍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저서는 한 끗 차이,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한 끗 차이는 무엇이냐라는 거, 고전 경영 외에 10권이 넘는 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명저 중의 명저인 고전 경영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본질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실제로 돈도 벌어보셨고 제가 보기 돈도 많이 까먹으셨고 그리고 글도 써보셨고 책도 많이 읽으셨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전에서 지금 현재의 0.1%의 승자들이 알아야 되는 고전은 어떤 것인지 얘기해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정보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목차를 행복과 승자의 세 가지 조건으로 다뤘습니다. 세 가지 승자 경영제 조건이 아니라 경영의 뭐 자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행복 승자의 세 가지 조건으로 다뤘고요. 제가 다른 뭐 경영 전략이나 고전처럼 경영 전략을 갖다가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기자 생활도 좀 오래 했고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왔자 성공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이더라고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한 승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행복과 승자의 조건으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항상 누구를 만났을 때 경영 전략이 어떻고 그런 걸 따지고 마케팅이 어떻고 IT는 어떻고 그런 것보다도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릇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는 게 이제 인재를 보게 되고 주변에 누가 있느냐. 세 번째가 삶에 대한 인식을 따져봅니다. 이 세 가지가 아우러지면 이 사람은 롱런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전장에 되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승승장구하겠구나. 이 사람 조만간에 몰락하겠구나. 이 사람은 정치하겠구나를 많이 지금 전쟁이가 되게 됩니다. 제가 참고로 저는 이제 기자 생활할 때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인터뷰를 한 300명까지 기억을 했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다 CEO들을 300명 이상 인터뷰를 한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한 500명 넘은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됐나 안 된다를 듣게 됐는데 근데 그로부터 나중에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점이 참 소중하구나를 느껴서 마음이 좀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IT는 어떻고 자본이 어떻고 뭐 그런 걸 많이 따졌지만 저 사람이 그릇이 과연 이걸 담을 만한 그릇인가 이걸 한번 따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릇인데요. 뭐랄까 이제 논어에 나온 말이면 군자 불기란 말이죠. 군자는 이제 그릇이 없다, 상처가 없다 하는데 그러는 그 담을 능력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댐댐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댐댐이가 되지 않은 사람이 성공이 오래가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5년, 10년 뭐 이렇게 롱런하는 경우를 10년, 20년 동안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릇이 큰 사람들이 결국은 계속 흘러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도 찾아오는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제가 막 미팅을 하게 되고 신사업이 어떠냐, 뭐 사업 아이템이나 사람을 소개시켜달라, 자본좀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있는데 그럴 때 볼 때 사업 아이템이 오고 간에 그 사람의 그릇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되는 이제 동기는 아까 말한 대로 저 사람이 과연 주변을 행복할 수 있느냐, 자신도 그렇게 그만한 글을 담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 군자의 불기처럼 자기가 그렇게 넉넉하게 생을 담을 수 있는 그릇하고 그다음에 그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저도 이제 이 사람한테는 좀 배팅을 해봅시다 하고 이제 나온 게 있죠. 제가 이제 그 사례를 글을 할 때 이제 수도 온 물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굉장한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걸 봤다는 거고, 이게 그 대표 케이스가 법료입니다. 세 번의 삶을 살면서 하나는 이제 정치가로 살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가로 이제 무장으로 살고, 두 번째는 이제 뭐랄까 영농가로 살고, 세 번째는 영농가 그다음에 재상으로 살고, 세 번째는 상인으로 살면서도 최정상을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제가 뭘 느끼냐면요. 견기이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기미를 알아채는 것이 뛰어납니다. 기미를 알아채는 사람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낌새를 알아차리고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삼분특신하는 것도 무슨 얘기냐면 우왕부차가 병석에 누워 있어요.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니까 거기도 우리가 월암구천하고 법녀가 거기에 불무로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제 월다로 가야 되는데 놔주지를 않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우왕부차가 몸이 나을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암구천한테 충동질을 하죠. 대왕께서 지금 부차의 똥맛을 보십시오. 분명히 신맛이 날 겁니다. 그러면 몸이 곧 개차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당신을 갖다가 신뢰하고 놔줄 것입니다. 그 예상대로 이제 똥맛을 보고 나서 부차가 월암구천을 갖다가 인정합니다. 네, 그런 이제 사건을 예견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월암구천에서 도망가자면 월암구천이 이제 주변 사람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숙청할 때 자기가 당할 것 같으니까 미리 딱 낌들대고 미리 자기가 최정상일 때 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평생을 살면서 최정상으로 살고 최선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는데 참 어떻게 그 기미를 알 수 있을 것인가. 월암구천한테 도망갈 때 최고의 정상이 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자기를 피할 줄 아는 거. 수많은 역사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법녀처럼 이렇게 판단력이 정확하고 기미를 깨닫고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법녀를 보면서 우리가 경영자들이 참고할 것이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그릇의 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크게 말할 때
보통 말할 때는 이제 맹제는 대장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장부의 기준 여러분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을 이제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 손해를 만회하려고 착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못 주겠더라고요. 손해를 볼 때 탁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를 다시 한번 제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억울을 당했을 때 복수심에 불타있는 사람들도 별로 제가 볼 때는 점수를 못 주겠고요. 세 번째는 항상 이기려는 자, 조급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 책의 마지막 부분에 아마 한 번만에 한 번만에 승리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다섯 번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병법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위대한 자들은 딱 한 번 승리를 하고 맙니다. 한 번 승리를 되는데 조급한 자들은 소인들은 항상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기고 저것도 이기고 다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게임은 마지막은 빈털터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항상 말로서 성취하는 자는 말이 너무 앞선 자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성취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막 넘어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속에 애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로서 자꾸 되게 던져버리면 알면서도 넘어가고. 네. 근데 말로 성취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일을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일을 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차라리 맞는 것이고 또 일을 성취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가지 기준을 보면서 이 사람은 대장부인가 대장부에 있지 않을까. 후연지기를 말할 필요도 없이요. 후연지기는 당연한 거고요. 이 네 가지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러지 후구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킹킹 나우토스 과학자의 법률도 얘기했지만 이 책에는 5명의 CEO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릭스 도자기의 이호은 대표, 그다음에 이제 카페 띠아모의 김성국 대표, 띠아모는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이팜의 정석동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호소의 장선 회장, 그다음에 김덕수 씨 5명 이제 들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성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책에도 첫 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총 제가 책에 45장을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명 정도를 갖고 글을 썼고요. 역사를 가지고, 역사나 뭐냐면 고전 가지고 글을 마음을 쳤는데요. 첫 번째 나온 장이 아마 이훈 대표일 겁니다. 이 사람은 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첫 번째로 보게 되냐면 자기 자식을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식이 그릇이 아니다 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너 학교 꼭 다니지 마. 그리고 나가버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니까 아들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나태해진 거죠. 나태니까 너 같은 애는 볼 필요 없다. 내보내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내가 나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짜장면 배달을 했죠. 근데 난리 났죠. 왜냐면 이제 장순이다 보니까 추석 때나 설날 때 장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 난리 났지만 요지부동이죠. 자기 아들을 내보내고 제일 중요할 때 우리 그때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뭐 합니까? 자기 아들 대학교 많이 보내려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뭐 학원도 보내고 명강의 시키려고 강사도 초청하고 하는데 거꾸로 너 학교 다니지 마. 그랬거든요. 그래도 얘가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이 아들인데 1년 만에 이제 불러요. 1년 만에 아들이 이제 들어와라. 그래갖고 그 아들이 이제 그래서 딸과 아들 동시에 다 그만두겠죠. 그만두겠다가 아들과 딸이 동시에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딸을 봤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고 딸이 공장에서 도자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청소하고 그러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기 딸을 갖다가 철저하게 훈련시키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버릴 정도라면 굉장히 원칙이 강한 CEO입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 자기 자식 버릴 만큼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저항이 있어도 그걸 파헤쳐 나가더라고요. 아까 우리 성들 중에서 강렬함, 강인함을 내가 말할 때 이 사람 얘기를 드립니다. 원칙 고수하고 양보할 양보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도자기로서는 특이한 걸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 강의에서는 얘기하지 못한 상당한 높은 수준의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걸 갖고 지금 일을 하시는데 이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기 만든 것 때문에 노벨상 저한테 노벨상 논문까지 검색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읽어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가 스스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더라고요. 인재와 저는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인재와 간재를 많이 구별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좀 무한대 좀 큰 회사를 위해서는 주변 전체를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인재를 보고요. 간재는 자기한테만 좁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을 따지느냐 수익을 따지냐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면 이익을 포기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자신과 세상인데 자기 중심적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볼 관계를 맺느냐. 이런 범위에서 책임과 이익과 자신 이 세 가지 기준으로서 저는 이제 인재 간접을 구별하는데요. 이 말은 제 나라의 상기란 말은 좀 특이한 말일 겁니다. 여가 수조 개방이라는 질문인데 제 황공이 춘추 전국시대 다섯 패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중병 걸렸을 때 여가 수조 개방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자기가 그 후에 정권을 잡으려고. 근데 여가 수조 개방을 대해서 관중이 그때 절대 충신했던 관중이 절대로 이제 저 사람들 등용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제한공이 저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그러고 나서 중층을 맡겨버리죠. 그리고 관중이 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제한공이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관중의 말을 듣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후회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한공이 저 사람들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재인지 간지인지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가 수조 개방이라는 건 전부 다 한 사람은 자기 아들을 죽여갖고 아들 살을 내게 제한공이 사람은 그게 어떠냐니까 자기 아들 죽여서 고기를 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 걸 생식을 잘라가지고 스스로 환관이 돼서 들어간 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볼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간중히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제한문 받아들였죠. 쉽게 말해서 간제들은 말 행동이 다른 거고요. 도덕성이 없고 그다음에 배려가 없다는 걸 열심히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CEO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저 분을 쓰십니까? 그렇게 하면 충성을 다한다고. 그리고 또 와서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듣기 좋은 말이 좋대요. 돈을 벌게 되고 권력을 잡으면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좀 싫대요.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 간접 구별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좋은 말이 결국은 회사에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 프롬의 이제 다섯 번째는 산행 기술에서 보는 이제 승자의 법칙을 제가 얘기하는데요. 에릭 프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주는 것이다. 아까 록펠러 얘기도 주는 것이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는데 두 번째 록펠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은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는 주는 것이다 성장하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이 승자를 만나면서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성장해야 한다고 죽을 때까지. 그러면 어떤 성장이냐? 돈의 성장이 아니라 권력의 성장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입니다. 록펠러도 바로 그걸 말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건 똑같은 건데 그런 개념에서 주놈에 나왔는데 중요한 건 사업 아이템이라는데 내가 지금도 사람들 만나면요 사업 아이템이 뭐 좋은 거 없어요? 뭐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제가 사람 하도 만나다 보니까 와 사업 아이템 들고 와요. 근데 나는 사업 아이템은 별거라고 봐요. 누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문제고 그 사람의 그 사람 됨이 문제지 아이템 가지고 그래 승부를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사람들이 나는 아이템만 좋으면 내가 이병철 씨가 될 수 있다, 뭐 정준이 될 수 있다,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전혀 그 잘못된 그 수준을 갖고 있지 않느냐.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것, 그래서 크기를 늘리는 것이 거기에 중요하지. 그러다 보면 그 아이템 따라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 여자와 남자를 만날 때도 사랑 기술에 나왔으니까 여자와 남자 만날 때도 내가 좋은 여자 만나면 좋은 남자 만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얘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랑할 능력이 됐을 때, 그런 자격이 주어졌을 때 여자를 만나게 되고 남자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거지를 만나면 다 깨지게 돼 있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현실 인식과의 문제. 배려 아까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배려 문제고 인재를 모으라. 그것은 아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기 이제 의지나 운명이라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운명론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참 묘한 모순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자탈이라는 그 인류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90% 인간은 그냥 뭐가 변하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고, 7% 인간이 변화를 알고 따라가는 거고, 3% 인간이 세상을 바꾼다고 나오거든요. 이 3% 인간이 그 10% 인간이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운명을 알고 있어야죠. 운명이나 자기 의지가 의미는 경쟁 문제가 아니라 운명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기 의지로 극복해 나가야죠. 결국은 승자들은 롱런 승자들이나 우리 간두는 승자들은 자기 의지로 자기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들을 간무시키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큰 사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사실 이 전략 가지고도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고정 경영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결론 내리고 적극적으로 좀 자기 의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명에 굴복해 갖고는 우리는 절대로 삶과 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이제 자꾸 뭐 사주 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운명이 어떻다 하냐. 운명을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으면 좋죠. 좋은데 거기서 그에 굴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왔으니까 처칠이 한 말이 있습니다. 책임감은 이대함의 대가라 했는데요. 이대한 사람의 측정은 그 사람이 책임감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CEO는 책임감이 큰 사람입니다. 책임감을 갖다가 책임감을 갖다가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나 책임감을 작은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작다는 걸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촉을 하니까 제 결론이 조급해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